27 보면은 우리가 지금 차구하고 사기강박 안 했죠? 차구하고 사기강박은요 다음 주에 하기로 하고요. 그러면 343번부터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여기를 한번 잠깐 보셔요. 잠깐 보시면 일단 우리가 뭐냐, 편지를 쓰죠. 편지를 쓰고 편지를 붙이죠. 편지를 붙이고 그다음 편지를 받고 그다음 편지를 읽죠. 읽는다 이렇게요. 근데 이게 편지를 쓰는 것을 뭐라냐? 편지를 쓰는 것을 표백주의라고 얘기하고요. 편지를 붙이는 것을 발신주의라고 얘기하고요. 편지를 받는 것을 도달주의라고 얘기하고 편지를 읽는 것을 뭐라 한다? 요지주의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여기요. 이 표백주의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상대방이 없는 경우에 얘기하죠. 상대방이 없는 거. 그래서 뭐냐? 유언서 같은 거, 유언. 그 다음에 발신이죠. 여기는 도달이죠. 그래서 발신하고 도달이죠. 여기서 도달이라는 것은 이것은 원칙이 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발신이죠. 발신은 이것은 예외가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원칙과 예외 이래서 이것은 뭐냐면 상대방이 있는 경우다 이런 말이죠. 그런데 여기서요. 우리가 이제 가장 중요한 건 도달이라는 거죠. 이 도달이라는 것은 뭐냐? 도달은 상대방이요. 지배권의 범위 내 이 말이죠. 지배권의 범위 내에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요지할 수 있는 이 말이죠. 요지할 수 있는 상태가 돼야 돼. 이러면 여기서 요지할 수 있다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요지할 수 있는, 그럼 지금 현재 읽었다 이런 말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내용을 알 필요는 없죠. 내용을 알 필요는 없다 이런 말이죠. 알 필요는 없다. 지배권의 범위 내라고 되어 있죠. 그러면 지배권의 범위 내, 그러면 이것은 어떻게 되죠? 지배권의 범위 내, 그러면은 우편함에 꽂혔다 이 말이죠. 그것을 지배권의 범위 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죠. 이것은 뭐냐면 현실적으로 수령할 필요가 있다 없다. 그래서 현실적으로 수령할 필요는 없다. 이것은 이제 우리가 도달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면요, 여기서 도달이 어떤 것이냐 이렇게 되어 있으면 보통 우편 있죠. 보통 우편 같은 경우는 안 되고요. 신문 광고 있죠. 신문 광고도 도달이 아니에요. 그런데 어떤 것이 도달하냐? 여러분요, 그 내용 증명이 있죠. 내용 증명하고요. 그다음에 여러분 등기 우편 있죠. 등기 우편 이런 것은 반송이 되지 않으면요, 이것은 도달로 보는 것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아무리 등기 우편이라고 할지라도 그곳에 그 사람이요 주민등록 전입 신고만 돼 있고요. 전입 신고, 주민등록 전입만 돼 있고 실제 거주하지 않아요. 실제로 거주하지 않는다 이 말이죠. 주민등록 전입 신고가 돼 있고 실제로 거주하지 않아요. 알겠죠? 그럼 이런 경우 어떻게 될 것인가 이 말이죠. 그래서 주민등록 전입 신고가 돼 있고 실제로 거주하지 않는 경우, 이런 경우는 도달로 보지 않아요. 왜냐? 우리 민법에서 주소라고 하는 것은 주민등록 전입 신고를 도달이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민법에서의 주민등록은 생활의 근거가 되는 것. 여러분들이 지금 학원에 오셔가지고 아침부터 지금 저기까지 공부를 하고 계시잖아요. 이런 것들을 뭐라냐? 생활의 근거가 된다. 학원도 여러분의 주소지가 될 수 있어요. 누군가 만약에 일 끝나고 다시 또 알바로 또 갈 수 있잖아요. 그럼 또 그곳이 또 생활의 근거가 되고 여러분의 거주지가 생활의 근거가 되고, 그래서 우리 민법은 주소는 2곳 이상 둘 수 있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주소는 복수주의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주민등록법상의 전입신고지는 한 군데가 돼야 되는 것이죠. 30일 이상 정착할 것을 목적으로 이렇게요. 그것을 얘기하는 것이다 이런 말이죠. 됐죠? 그 다음에 이제 편지가 이제 우리가 보면 상대방이 있는 것과 상대방이 없는 것이 있는데요. 상대방이 있는 경우 여기서 뭐냐면 격지자가 있고요. 격지자, 여기서 대화자 이런 것이 있단 말이죠. 대화자는요, 여기 청약이라고 하는 것과 여기 승낙이라고 하는 것이 둘 다 무슨 주의다? 도달주의가 되는 것이고요. 격지자죠. 여러분 격지자는 어때요? 격지자는 청약이라고 하는 것하고 승낙 이렇게 됐죠. 청약은 무슨 주의다? 도달주의가 되는 것이고 승낙은 무슨 주의다? 발신주의가 된다 이런 말이죠. 그래서 그러면 우리는 원칙적으로 도달주의지만 예외적으로 발신주의인데요. 격지자 간의 청약에 대한 승낙을 발신주의라고 하고 대화자 간의 청약에 대한 승낙은 도달주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발신주의는 뭐다? 격지자 간의 승낙이다 이런 말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이렇게 갑이라는 사람이 있고 여기 을이 있죠. 갑이요 청약을 하죠. 청약을 했는데 이 청약이 2월 1일 날 발송이 되죠. 발송이 됐을 때는 원칙적으로 청약은 도달주의잖아요. 그러니까 발송이 됐을 때는 청약이라고 얘기하잖아요. 이것이 뭘 했을 때 2월 5일 날 도달하죠. 도달하면 이것을 청약이라고 얘기하고요.
이러한 청약은 뭐를 할 수 없다? 철회할 수가 없다. 이런 말이죠. 철회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요, 이 도달했죠? 도달하면 철회 못한다. 언제까지요? 2월 5일 날 도달하면 2월 15일까지 승낙을 해달라.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그럼 언제까지요? 2월 15일까지 뭐를 못한다? 철회하지 못한다. 2월 15일까지. 이것을 우리는 뭐란다? 청약의 구속력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청약의 비철회성이다. 이렇게 청약을 철회할 수가 없다. 이런 말이죠. 그러면요, 여러분요. 이렇게 이제 갑이라는 사람을 표의자라고 얘기하죠. 의사표시자라고 얘기하고 의사표시자. 이 의를 상대방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의사표시자가요. 청약을 2월 1일 발송하고 나서 여기 도달하기 전에 2월 3일 날 사망하거나 또는요 제한 능력자가 됐다 이런 말이죠. 그래도 의사표시는 아무런 영향이 없죠. 왜요? 편지가 도달해야 청약인데 도달했어 안 했어? 안 했으니까 청약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런데 사망하고 난 다음에 도달했다? 그러면 상속인이 책임을 지면 되고 그 다음에 제한 능력자가 되고 난 다음에 도달했다? 법정 대리인이 책임을 지면 되기 때문에 발송 후 도달 전에 사망이나 제한 능력자가 됐다 할지라도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이에요. 그 다음에 이 편지가 2월 5일 을한테 도달할 때 을이 만약에 제한 능력자다 이러면 제한 능력자, 이 제한 능력자를 뭐라고 표현하냐? 수령 무능력자다 이렇게. 수령 무능력자 이렇게 표현해. 수령 무능력자다. 제한 능력자를 뭐라고 표현한다? 수령 무능력자다 이렇게. 그러면 수령 무능력자 말은 편지가 을한테 도달할 때 을이 제한 능력자죠. 그러면 어떻게 되냐? 수령 무능력이니까요. 여기서요. 갑은 을에게요. 도달을 말 수 없어 주장할 수 없다. 다른 말로 의사표시로서 말 수 없다. 대항할 수 없다. 그런데 이것은 누구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냐? 을을 보호하기 위하기 때문에 을이 갑에게요. 도달을 주장할 수 있고 대항할 수는 있다. 이 말이 을은. 그런데 또요. 을의 법정 대리인이 도달 사실을 안 경우 도달을 안 경우 그럼 언제부터? 안 때부터 도달을 말 수 있다. 주장할 수 있다. 도달을 주장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에요. 알겠죠? 그 다음에 우리가 마지막으로 공시송달이라고 하는 것이 있거든요. 공시송달이라고 하는 것은 공시송달은 가장 중요한 키워드가 과실 없이예요. 과실 없이. 이게 가장 중요해. 과실 없이 상대방의 소재지를 알지 못할 때 공시송달이라고 하는 제도를 사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공시송달은 몇 주간이다? 국내는 2주간이고요. 국외에서 할 때는 2개월이에요. 2개월. 알겠죠? 그래서 2개월, 2주간, 2개월 이렇게. 그래서 그걸 공시송달이다 이렇게. 됐죠? 그래서 이제 의사표시에 관한 것이니까요. 잠깐 한번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요. 몇 번을 보자면 343번이죠. 채권 양도의 통지가 채무자에게 도달됐다고 보기 위해서는 사회관념상 채무자가 통지의 내용을 알 수 있는 무슨 상태? 객관적 상태. 이 객관적 상태, 그것은 뭐냐? 지배권의 범위 내 이것을 객관적 상태 이렇게 얘기해. 그래서 지배권의 범위 내 들어가야 된다. 그 다음에 채무자가 이를 현실적으로 수령하였거나 그 내용을 알았을 것까지는 필요가 없다. 왜요? 현실적으로 수령할 필요가 없죠. 왜요? 지배권의 범위 내에 들어가면 되고 알았다, 알았을 것, 동그라미 해봐. 알았을 것, 그러면 요지주의가 돼. 요지주의. 343번이요. 343번. 그러면 요지주의가 돼버려. 그러니까 된다, 안 된다? 안 되는 것이죠. 안 된다. 자, 344번은요. 의사표시를 담은 편지가 동고 중인 처에게 교부됐죠. 처. 근데 처에게 교부, 처를 뭐라 하냐 이러면 처를 여기 봐봐. 여기. 그것을 뭐냐면 지배권의 범위 낼 때 이 지배권의 범위라는 것은 우편함에 꽂혔거나 우편함에 꽂혔거나 가족이라든가 또는요 가사도우미가 받았다. 그래도 뭐라 본다? 도달로 본다 이런 말이죠. 그래서 동고 중인 처에게 교부되었으나 처가 본인에게 전달하지 않은 경우 그것은 의사표시는 효력을 발생한다. 345. 상대방의 의사표시의 내용을 확인하지 않는 채 정당한 사유 없이 수령을 거절하죠. 정당한 사유 없이가 중요하죠. 수령을 거절. 내가 편지를 줬더니요. 독촉장이거든요. 버리고 도망갔다 이 말이죠. 그래도 뭐로 본다? 도달한 것으로 본다. 346은요. 의사표시자는 의사표시의 발송 후에도 도달 전에는 말 수 있다. 철회. 도달 전에는 철회하죠. 그런데 347번을 봐봐. 의사표시가 상대방의 도달되면은
요지하기 전이라도 처리할 수 있다 없다? 없다. 또 처리할 수 없다. 그건 안 돼. 한 번 도달해버리죠? 그러면 더 이상 여기 봐봐 여기 도달하죠? 도달하면 뭐를 못한다? 도달하면 처리하지 못해. 그러면 처리하려면 도달하기 전에만 처리할 수 있다 이런 말이죠. 그 다음에 348번은요 상대방 있는이죠. 있는은 원칙적으로 무슨 주의다? 도달주의다. 도달한 때부터 효력이 생긴다. 349는요 의사표시자가 통지를 발한 후 사망하거나 제한 능력자가 됐다. 나왔죠? 그래도 의사표시의 효력은 아무런 영향을 미친다, 미치지 않는다, 미치지 않는다, 이퀄 도달하면 효력 발생 이 말이죠. 도달하면 효력 발생 이것을 얘기해요. 그 다음에 349에요. 두 번째 줄 끝에요. 승낙의 의사표시를 만 후 발송한 후 승낙자가 뭘한다? 사망한다. 발송한 후 사망했죠. 의사 승낙의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이렇게. 350은요 제한 능력자임을 이유로 한 법률행위의 취소의 의사표시는 이렇게 되어 있죠. 그 취소 그것은 상대방한테 뭘 할 때? 도달할 때 효력을 발생한다. 상대방 있는 이니까. 다음에 350은요 채권양대 통지 그것은 관념의 통지이지만 도달주의가 적용이 되고요. 이것은 나중에 여러분요 우리가 법률 사실에서 이미 배웠어요. 351은요 의사표시는 상대방의 도달한 때 효력이 생기므로 의사표시가 불착은 뭐냐? 편지가 하늘로 솟았다 이 말이죠. 연착, 늦게 왔다 이 말이죠. 그 모든 불이익은 누구한테 간다? 표의자한테 간다. 그 다음에 상대방이 있는 행정처분이죠. 행정처분이고 뭐고 아무런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원칙적으로 무슨 주의다? 도달주의. 이것은 이제 도달이란 것에 대해서 얘기한 것이고 밑에 2번은요 도달을 인정한 경우 이렇게 되어 있죠. 그것은 내용 증명 우편 상대방의 주소지에 배달되고 반송된 적이 없다. 두 번째 줄 끝에 송달되었다. 바로 밑에 등기 우편물이 상대방의 주소지에 배달되고 반송된 바가 없다. 송달되었다. 그런데 352가 중요하죠. 비교 뭐라고 나왔죠? 등기 우편물이 상대방의 주소지에 배달되었는데 현재 그 주소지는 상대방이나 그의 가족이 거주하지 않고 뭐만 되었다? 주민등록만 이전되었다. 거주하지 않고 주민등록만 이전. 그러면 이것은 도달되었다고 볼 수 있다 없다? 없다. 이렇게 해서 도달되었다고 볼 수가 없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실제로 거기가 거주한 것을 주소지다. 그래서 우리 민법에서 주소지는 실제로 생활의 근거가 되는 거. 그래서 민법상 주소지 해가지고 옆줄 긋고 생활의 근거가 되는 것 이렇게. 그 다음에 3번요. 도달을 인정하지 않는 경우 이렇게 되어 있나요? 도달을 인정하지 않는 경우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러니까 보통 우편 도달이 아니에요. 두 번째 끝에 통상 우편의 방법 도달했다고 볼 수가 없어. 알겠죠? 딱 키워드만 보면 되죠. 오른쪽 357번은요. 채권 양도를 통지하는 등기 우편물이 채무자의 주소나 사무소가 아닌 동업자의 사무소에서 중요한 것은 신원이 불명치 않은 자에게 송달. 거기를 가로막고 신원이 분명하지 않은 동업자의 사무소, 그 사람의 사무소가 아니고 동업자의 사무소에서 신원이 분명치 않는 자에게 송달됐다 이 말이죠. 이것은 맨 끝에 인정할 수가 없다. 일간신문 아까 된다 해서 안 된다 해서 안 된다 했죠. 359는 뭐냐면 이거예요. 임차인이요 임대차 보증금을 반환해달라고 했더니 임대인이 안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받을 수 있는 임대차 보증금 반환 채권을요 다른 사람에게 양도를 했거든요. 양도하고 나서 임차인이 그 사실을 임대인에게 통지를 했단 말이죠. 통지를 편지를 보내놨는데 그 편지가요 2층에서 이렇게 보니까요 우체부가 1층에요 갖다 준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 사람이 2층에 있다가 1층에 내려가가지고 보니까 가사도우미자 가정부가 있는데요. 가정부한테 혹시 너 편지 받았니? 그러니까 받았다고 그래. 그래서 너 받았지? 확실하지? 그러니까 확실하고 확인하고 난 다음에 다시 그 편지를 빼앗아서 가버렸어. 그럼 우리 봐봐요. 우리는 편지는 가사도우미가 받았다는 것은 지배권의 범위 내라는 말이죠. 도달이 되려면 요지할 수 있어야 요지. 그러면 그 사람이 상대방이요 그 가사도우미의 주인이 들어와가지고 읽을 수 있는 상태가 돼야 되죠. 그런데 다시 가지고 가버렸으니까 읽을 수가 있어 없어? 없죠. 그러니까 도달이 아니다 이런 말이죠. 그래서 여기 보면 뭐라고 되냐면 가정부가 수령한 직후 한 집에 거주하고 있던 통지인인 표의자가 그 우편물을 바로 회수 그럼 어떻게 돼요? 맹태 도달되었다고 볼 수가 있다 없다? 없다 이런 말이죠.
3번 발신주의 예외죠. 자, 발신주의 예외 보면 360번이죠. 사원총회 소집은 몇 주간 전에? 1주간 전에 그 회의의 목적사항을 통지해야죠. 자, 격지자가 이제 봐봐. 격지자. 그럼 격지자죠. 격지자는 청약에 대한 뭐다? 승낙은 무슨 주의다? 발신주의다. 발송할 때 이렇게. 그 다음에 362죠. 여기가 나와 있는 것이 여러분 다 발신주의. 그래서 이것은 여러분 나중에 암기를 한번 해야 돼. 우리 시험에 딱 한 번 나왔거든요. 362는 발신주의에 나와 있는 것을 내가 다 정리를 한 거란 말이죠. 알겠죠? 다른 시험에 나온 것을 다 모아가지고. 그러니까 이것이 발신주의다. 이것을 정리해야 돼. 가장 중요한 것은 시험에 나올 가능성이 있는 것은 답으로 나올 수 있는 것은 격지자를 뭐로 바꾸면 안 된다? 격지자를 대화자 X. 대화자가는 언제나 뭐다? 언제나 대화자는 언제나 청약과 승낙이 둘 다 무슨 주의다? 도달주의거든. 격지자 간에 있어서 승낙이 발신주의고 대화자 간의 승낙은 도달주의거든. 그런데 뭐로 바꿀 수 있다? 대화자 간의 승낙이라고 나올 수 있단 말이죠. 그러면 그것은 무슨 주의다? 도달주의다 이런 말이죠. 자, 4번 의사표시 수령 능력이죠. 의사표시 상대방이 의사표시 수령 당시 미성년자 가로묻고 다른 말로 제한 능력자 이 말이죠. 여기요 제한 능력자 도달을 주장할 수 있다 없다? 없죠. 의사표시로서 대항하지 못한다. 그 다음에 의사표시의 상대방이요 의사표시를 받은 때 제한 능력자죠. 대항할 수 없다. 364는요 표의자는 의사표시에서 제한 능력자에게 대항하지 못하나 제한 능력자 측에서 의사표시에 유효한 도달을 말 수 있다? 주장할 수 있다. 제한 능력자 측에서는 도달을 주장할 수 있다. 왜요? 이것은 누구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니까 제한 능력자를 보호하죠. 그러니까 제한 능력자가 미성년자다. 도달을 주장할 수 없지만 제한 미성년자가 스스로 편지를 받았다고는 말 수 있다. 주장할 수 있다. 365는요. 미성년자에 대한 의사표시의 도달을 법정 대리인이 안후 맨 끝에 도달을 주장할 수 있다. 안후 동그라미하고 안 때부터 안후에는 안 때부터 도달을 안 때부터 이런 말이죠. 자, 366은요. 표의자가 의사표시를 발신한 후 사망하거나 제한능력자가 되어도 의사표시는 유효하며 의사표시의 상대방이 의사표시를 받은 때 제한능력자이다. 그의 법정 대리인이 그 도달을 알지 못했다. 그러면 도달을 주장할 수 있다 없다? 없다. 367 미성년자가 예외적으로 행위 능력을 가지는 경우 가로묶어 행위 능력을 가지는 경우 대리인이 된 경우 이 말이죠. 이런 미성년자는 뭐가 될 수 있죠? 대리인이 될 수가 있죠. 그래서 대리인이 된 경우 이 말이죠. 그런 경우는요 수령 능력도 인정된다 이렇게. 그 다음에 368은요 제한 능력자에 대하여 의사표시를 하죠. 법정 대리인이 그 도달 사실을 안 경우 제한 능력자에게 말 수 있다. 대항할 수 있다. 369번이요. 맨 끝에요. 제한 능력자의 법정 대리인이 의사표시의 도달 사실을 알기 전 말이 다르죠. 그 위하고 밑하고 알기 전 도달을 주장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이런 말이죠. 자, 그 다음에 공시송달이라고 돼 있어요. 그럼 공시송달에서 가장 중요한 키워드가 뭐예요? 과실 없이 이렇게. 그래서 371번 봐봐. 과실에 가요. 과실. 맨 끝에요. 공시송달은 효력이 생기지 않는다. 그럼 옛날에는요. 공시송달을 법원 게시판에만 했거든요. 법원 게시판이요. 지금은 어디 한다? 법원 게시판에 게시, 관보, 공보, 신문, 전자, 통신 매체. 전자, 통신 매체가 뭐죠? 인터넷이죠? 이런 데도 다 공고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첫 공시송달은 언제죠? 첫 번 봐봐. 내가 갑이라는 사람이 어디가 있는지 몰라서 공시송달을 했어. 그러면 공시송달은 첫 번째 공시송달은 공시송달을 한 날로부터 2주간이 지나야 도달로 봐요. 그런데 무슨 일이 있어가지고 한 달 뒤에요. 똑같은 사람한테 또 공시송달을 해야 될 일이 또 생겼어. 그러면 이미 공시송달 두 번째 하기 전에 첫 번째 공시송달을 이미 한 번 했죠. 한 번 공시송달을 했단 말이 무슨 말이에요? 어디가 산지 안다 모른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두 번째 공시송달을 할 때는 공시송달을 한 그 다음날 도달한 걸 봐버려요. 첫 번째는 몇 주간? 2주간. 두 번째 동일한 사람한테 공시송달을 할 때는 그 다음날 도달한 걸 봐버려요. 바로. 알겠죠? 그래서 보면 2주이고 같은 당사자가 하는 그 뒤에 공시송달은 실시한 다음날 효력이 생긴다. 374는요. 몇 주간이다? 2주간. 375는요. 외국에서 하죠? 그럼 몇 개월이다? 2개월 이렇게. 2개월 이렇게. 무슨 말인지 알겠죠?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주에는요, 차고하고 사기 강박하고요. 아마 대리를 어느 정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대리. 알겠죠? 그런데 여러분요, 지금 이제 여기 통정의 표시까지 끝났잖아요. 통정의 표시까지 끝나면요, 사실 민법 총칙은 어려운 분야는 하나도 없어요. 우리가 차고라든가 사기 강박 이런 것은 암기만 하면 돼. 한번 듣고 그때그때 암기하면 돼요. 대리도 마찬가지예요. 강의 한번 듣고 암기하면 돼요. 그래서 어려운 곳은 이제요, 다 지나갔고요. 다음 주에 우리가요, 차고하고 사기 강박을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